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은길 변호사님 소개해 주신 저는 육진경 교사입니다. 전국 교육회복 교사연합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장하고 활을 지녔으나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갔도다. 야곱이 오른손으로 축복한 에브라임 같은 한국교회,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처럼 자원과 은사가 넉넉한 단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주셔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도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누구나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참으로 지금은 전쟁의 때입니다. 싸우지 않는 자에게는 승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도는, 교회는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전쟁에 내가 언제 참여할 것인가, 하나님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보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지위가, 나에게 있는 그 지식이, 나에게 있는 물질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때에, 이 시간에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응답하시고,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사는 충성된 주님의 남종과 여종으로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죄인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승리하신 주님, 전쟁에 능하신 주님, 한국교회가 이 음란한 광풍을 이겨내고 이 땅에 거룩한 주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선 학문과 이념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목이 차별금지법으로 검열만 난무하는 교실. 저는 오늘은 이제 학교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리커버, 간단하게 줄여서 이제 전국 교육회복 교사 연합을 리커버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동반연 교사연합이라고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동성애 반대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동성애 반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슈들, 너무나 많은 이념들이 물밀듯이 몰아닥쳐서 동성애 반대 이 구호만으로는 우리가 이를 막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국 교육회복 교사 연합을 2019년에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일들은요, 개개인의 능력, 적성을 존중하는 상향 평준화 교육입니다.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그리고 각자의 재능과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교육의 이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이고요. 동성애나 페미니즘, 또 성평등에 왜곡된 편향된 인권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 내에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신앙생활, 그 다음에 어떤 교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교육,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리커버라고 하는 단체를 세워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은 연락을 주시면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입 영상이나 이제 예고 영상으로도 좀 나갔었는데요. 2016년도에 저에게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교사 인권과 이제 부딪히지 않는다. 늘 사람들은 이제 교육청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제가 2016년도에 동성애의 보건적인 폐해에 대해서 학기 말에 수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육청에서 12월 27일 날 공문이 왔죠. 예.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2017년까지 제가 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제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요. 너무나 많은 동료를 주시고, 또 이렇게 정말 투쟁력 넘치는 시민단체, 특별히 이제 교계에서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 감사한 일은 저의 기사가 이제 신문에 났을 때 전국에 있는 정말 의로운 변호사님들의 전화가 왔었다는 거예요. 서울에 계신 분, 부산에 계신 분, 또 대구에 계신 분, 전국에서 변호사님들께서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구두 사과 권고라고 하는 서류에도 남지 않는 매우 가벼운 징계죠. 그걸 받고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조례기 때문에 이건 뭐 만들기도 쉽고, 또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뭐 종이 호랑이야. 그런데 보니까 종이 호랑이가 이제 살아서 날뛰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종이 호랑이인 듯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살아 있고요. 맹수가 되어서 교실에, 또 선생님에게, 아이들에게 나타나고 있고요. 학부모에게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것이 이 학생인권조례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바로 학교에서 실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올해 온 공문이에요. 늘 이렇게 이런 공문들이 옵니다. 이 공문들에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교직원에게 인권에 대해서 교육해라. 그리고 이걸 교육 자료로 활용해라.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교육해라. 그 다음에 학부모 교육을 해라. 그래서 다 교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통신문으로 다 나가게 되어 있고요.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많이 학습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그 교육청에서 내려온 가정통신문 예시인데요. 딱 보면 언어폭력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요즘 그들은 이제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공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간 혁신 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지만 조만간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단은 이제 언어폭력 같은 경우에 신고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에 학생 인권 담당자가 있습니다. 인권 옹호관은 아니지만 선생님 중에서 학생 인권을 담당하시는 분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로 신고를 하든가, 아니면은 교육청별로 신고를 하든가, 그것마저도 하기가 곤란하면은 학생인권교육센터에 거기에 신고를 해라. 또는 PC로 해도 되고 스마트폰으로 해도 된다라고 자세하게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이 이미 몇 년째 나가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학생 여러분 신고하세요. 언어폭력 있나 잘 살펴보시고 신고하세요. 학교폭력 있나? 학교폭력이나 체벌 같은 경우에는 요즘 약간 이제 물타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인권 조례에 나와 있던 거 하고요. 지금 차별금지법, 박주민이라든가 이상민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내고 있는 것과 다른가 같은가 딱 보면 같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죠. 학생인권 조례 제5조에 보면은 그 평등법, 차별금지법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요거 중요합니다. 가족 형태. 그다음에 가족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그다음에 징계, 성적 등이라고 하는 거는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예,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나와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2017년에 개정된 것을 보면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는 차별금지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학생인권 조례나 차별금지법을 자유압살법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혐오 표현이란, 이거는 이제 교육청에서 나온 것입니다. 혐오 표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어떤 표현이 혐오 표현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사용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또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부정적인 선입견이나 편견이 담긴 옷을 입거나 또는 상징물을 만들거나 보여주는 행동. 대단하죠? 그 표현에 내가 옷 입는 것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만드는 거, 그다음에 혐오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행동. 비유를 하는 것까지. 사실 이 비유적인 표현은요, 우리가 사회적인 현상이나 이런 것을, 부정적인 것을 표현하기 힘들 때,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힘들 때 풍자라고 하는 걸 씁니다. 독재 사회에도 풍자를 하거든요. 근데 풍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행동까지 모두 혐오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풍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풍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의도가 없더라도, 의도가 없어요. 어쩌다 말을 잘못했어. 말을 하려고 했는데 잘못 나왔어요. 그 말이 그런 뜻인 줄을 몰랐어요. 잘못 사용했어요. 의도가 없더라도 혐오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무섭죠. 내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도 혐오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말도 되고, 글도 되고, 옷도 되고, 상징물도 되고, 몸짓이나 동작도 되고, 그리고 의도가 없어도 혐오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는 저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이런 것은 역사 이래, 제가 산 역사 이래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유압살법, 표현의 자유가 거의 다 죽는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것도 가정통신문 예시입니다. 요 예시에 따라서 각 학교에서는 이제 가정통신문이 나가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 다른 것들은 뭐 되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9%는 지당하신 말씀, 거기다가 이제 1% 정도가 삭상 이제 끼워 넣기를 해요. 네 번째 보면은 소수자의 정체성이나 존재를 왜곡 부정하는 표현, 그 존재를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표현이 혐오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수자에 대해서, 여기 소수자는 성소수자를 주로 일컫습니다.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혐오 표현이다 이런 뜻입니다. 존재를, 그들의 존재가 그건 잘못된 거야, 정상적인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 혐오 표현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교육부에서는요 지속적으로 그 학칙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벌써 몇 년째 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제 학칙 개정을 요구했느냐면은 그 학칙을 개정할 때 국가인권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해라. 그리고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지역은 학생인권조례에 맞게 학칙 개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학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학교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 공동체에는 쉽게 말하면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교감 선생님, 교사, 그리고 학생들, 그 다음에 보호자인 학부모,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학교 공동체 일원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일원이 서로 협의를 해서 학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이렇게 자율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학칙을 개정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발 자율화해라. 휴대폰 소지 자율화해라. 이 휴대폰 소지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학교들이 휴대폰을 아예 그냥 학교 갖고 오는 걸로 많이 허용을 했습니다. 두발 자율화도 이미 다 허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몇 년 동안 교육부와 교육청에 의해서 학칙 개정 요구가 공문으로 1년에 몇 번씩 왔고, 그 다음에 학칙 개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얼만큼 했는지를 그 표시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계속 왜 안 했느냐, 왜 이것이 안 되느냐, 그럼 다시 여론조사를 해서 하도록 해라 라고 계속 공문이 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칙 개정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때까지 압력을 넣는 것이죠. 학생 의견 50% 이상으로 해라. 예. 그래서 학칙 개정을 할 때 학생 의견이 50% 이상이 되면요,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됩니다. 예. 학생 의견, 예를 들어서 휴대폰 소지에 대해서 학생들은 대다수가 휴대폰 소지를 좋아합니다. 그죠? 학생들은 다 찬성이죠. 근데 50% 이상 이미 찬성입니다. 자, 선생님들의 의견은 갈립니다. 예.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갈립니다. 학생들의 의견이 50% 이상이 되면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학칙들이 다 개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학생 의견을 50% 이상으로 해라 라고 하는 권고도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공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학교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국가교육 과정 자체가 이제 완전히 새로 세팅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초중고에는 이제 2015 교육 과정이 현재 다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2022 교육 과정을 만들려고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 이것도 참 요즘 관심 가질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지금 이게 2015 교육과정입니다. 현재 아이들이 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 교육과정에 따라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보면은 범교과라고 해가지고요, 법령에 의해서 이러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를 한 다음에 이걸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교육, 소방교육, 보건교육, 식품, 식생활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등등. 예. 인성교육, 진로 체험교육, 독서, 정보 이용 교육, 장애인식 개선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교육 등등등. 이 많은 교육을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이 시간을 내서 다 하면요, 교과 과목을 할 시간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계기 교육 시간에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요즘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하루 종일 저런 것만 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 학교에도 보면은 전화가 와요. 왜 공부를 안 가르치냐고. 아침부터 인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안전교육, 다문화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이거 하나로 하루 종일 그냥 해요. 교과교육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교육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편향된 인권교육이죠. 편향된 인권교육이 젠더주의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페미니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교과 교육 시간에도 그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실제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요것은 이제 요번에 이제 교육부에서 나온 건데요. 2022 교육과정을 새로 짜려고 지금 굉장히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인데, 이게 웰빙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웰빙 교육. 웰빙이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있는가? 저는 좀 의아합니다. 그리고 이 2022 이제 미래형 교육과정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요, 전문가들이 좀 배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교육대학이라든가 사범대학의 교수님들이라든가 교육 전문가분들이 조금 외곽으로 나가시고, 누가 나오느냐 하면요,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일반 국민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뭐 국민 참여단, 뭐 청년, 청소년 자문단, 누가 들어갈지는 짐작이 됩니다. 정해진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문직은 그냥 끼워 맞추기로 들어가고요. 일반 국민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교육부의 정책과 조금 이해관계가 맞는 분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참여단이나 국가교육회의라고 하는 것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개정이 된다고 하는데 걱정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이렇게 어떤 일반 국민들이 또는 여론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2022 교육과정 계획을 살짝 봤는데요. 그 민주시민 교육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 걸 봤습니다. 자, 민주시민 교육은 굉장히 좋죠. 민주시민을 교육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민주시민 교육이 어떻게 돼 왔었나를 살펴보면은 저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민주시민 교육이 좀 편향되지 않았나, 편향된 인권만을 교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보편적인 인권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편향된 인권을 강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주시민 교육이 좀 바르게, 만약에 된다면 바르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교육에 대해서, 교육이 뭐냐, 그죠? 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교육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교수님들마다 다르고 학자마다 달라요. 그러나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인, 저와 같은 평범한 교사 또는 그냥 뭐 어른들은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기성세대, 그렇죠? 어른들이 알고 있던 지식이라든가 경험, 이런 것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사회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런 게 이제 사실은 교육의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저는 좀 염려가 된다고 생각해요. 염려가 됩니다. 이미 이제 학교에서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구시대적인 교육관을 가졌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요즘 어떤 식으로 되냐면 지나간 세대의 가치관하고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진, 다른 가치의 새로운 인물로 혁명화하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 세대와 다른 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 세대의 말을 저항하라, 또는 부모님 말씀은 그러해, 그러나 너의 생각이 있지? 그럼 너의 생각을 부모님께 말씀드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요즘의 교육이거든요. 옛날의 교육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아직 이해를 못할지라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도록 해. 사실 이런 가르침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현재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거, 그걸 해야 돼. 지나간 세대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부정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치로 혁명화하는 과정이 저는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지 말라 해도 가고 있는 거죠. 자, 이 아이를 강제로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동학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지키는 일이 사실은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초등학생인데 성경 말씀도 예배 시간에 잘 듣고 아주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혼났어요, 그날. 무슨 일로 혼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 학생이 화가 나가지고 엄마 아동학대야! 이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만약에 이 아이가 아동학대야! 라고 하는 얘기를 다른 사람이 들었다면, 아동보호센터 사람이 들었다면, 안 믿는 분이 들었다면 당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저 부모가 이 아이를 아동학대 하는구나. 아이들은 거짓말하지 않아. 아이들은 순박해. 아이들은 천진난만 하잖아. 아이 말이 맞아. 그럼 부모는 아동학대를 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실수로 한 말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아이를 불러놓고 부모가 엄마가 너한테 무슨 아동학대를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저를 화나게 하잖아요. 자꾸 야단치잖아요. 알아들었는데. 근데 그 아동학대라는 말을 그 아이는 어디서 배웠을까요? 학교에서 배운 거죠. 학교에서.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내재돼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말을 듣게 되면 내가 기억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안에 내면화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적절한 때에 그 말이 툭 튀어나오거든요. 이 아이는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상황이 되자 엄마가 자기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내가 기분 나쁘니까 그 상황에 자기도 모르게 아동학대야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이 학교에서 일어났으면요, 학교 선생님은 즉시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엄마와 격리가 됩니다. 언제 집에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의 교육, 다른 말을 쓰는 다음 세대, 그랬죠. 말이 달라진다. 교사나 부모의 말이 달라진 아이와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왜냐하면 그 차별금지법에도 보면은 성별 규정이 딱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 제3의 성이 싹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야 라고 부모가 얘기를 해요. 그러나 아이들 생각은 다르죠. 아이들은 다른 말을 씁니다. 아니야, 엄마.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랬는데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야. 그 사람에는 여자와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와 남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아유, 정말 미망인. 이런 말 하면 엄마, 그거 잘못된 말이야. 유모차. 그거 잘못된 말이라고 학교에서. 엄마는 어떻게 말을 그렇게 써?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안 되는. 아이들은 부모의 권위를, 그래서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부모의 말은 다 틀렸거든요. 학부모, 야, 학부모 사인해야지. 엄마, 학부모가 뭐야? 보호자라고 해야 되는 거야. 다 걸립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에 다 걸립니다. 기성세대의 언어와 다음 세대의 언어가 차이가 난다는 거.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아이고, 뭐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 애들 잘 가르치면 되겠지. 우리 애들은 믿음으로 잘 가르칠 거야. 열심히 가정 예배 드리고 내가 말씀으로 아이들 잘 가르치면 될 거야. 그렇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주일학교에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을 지금 이렇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면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반대하진 않겠죠.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모든 영역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모든 영역. 어디? 교회도, 가정도, 네,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아무 데도, 지금 대한민국,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왜요? 모든 영역이라고 예외를 두지 않았거든요. 그럼 성경 말씀 어떻게 되죠? 틀린 책이죠. 옛날 책이에요. 옛날 책. 옛날 책. 지금은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 나오는 책. 그리고 그건 틀렸어. 그러니까 그거 고쳤어야 돼. 야, 개정판 안 나왔냐? 그런 거죠. 저런 불법 서적이 도서관에 있으면 되겠어? 성경 도서관에 있으면 안 되죠. 왜? 불법 서적이니까. 집에 아이들이 불법 서적을 들고 교회에 가겠습니까? 나 오늘은 가지 않을래. 가고 싶지 않아. 처음에는 그러겠죠. 그러나 아이들은 점점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아이들만 떠날까요? 어른도 떠나게 됩니다. 왜요?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저 사람 잘못된 사람이야. 잘못된 이념을 가지고 있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돼. 저 사람은 틀린 사람이야. 우리는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으로, 잘못된 언어를 쓰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을 끝내 막아내야 돼요. 끝내.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막아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 가장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사람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내 생명보다 귀한,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을 지켜내야 돼요. 언어와 사고와의 관계에 대해서 훔볼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 언어학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말이 생각이 나요. 인간의 말은, 언어는 사고에 영향을 주고 또 인간의 내면에 들어간 사고, 생각은 다시 언어가 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서로 인간의 언어와 사고, 생각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즉 뭐냐,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 또는 학문을 한다는 건 무엇으로 하느냐? 언어를 가지고 생각하고 언어를 가지고 학문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도 사실 언어로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언어로 하죠. 말씀도 뭐예요? 언어예요. 그런데 언어가 오염되고 언어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사고가 오염되고 인간의 생각이 잘못되는 거,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지키는 것이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또 생각을 지키는 사람이 바른 언어를 쓰게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2년 전인가 3년 전 뉴스인데요. 보니까 영국인데 요즘 영국은 정말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이 성별을 비밀로 붙였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보통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뭐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막 이렇게 파란색 불, 뭐 이렇게 빨간색 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기를 낳을 때는 파란색 불에서 내가
아들을 낳았구나. 바깥에 있던 이제 그 남편이 우리 마누라가 아들을 낳았구나 아는 거거든요. 성별은 바로 확인이 돼요. 요즘은 뱃속에 있을 때 벌써 확인이 다 되죠. 그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성고정관념을 피하려고 아이의 성별이 완전 극비상황인 거예요. 할머니가 아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11개월 만에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대로 부르고 있대요. 이게 뭐냐 하면은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가 또 언어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별 이분법에서 벗어나겠다. 젠더주의가 자신의 아기에 대해서도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기가 막히는 현실이죠. 눈에 보이는 객관적이고 그 생물학적인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객관적이고 생물학적인 사실조차 이거 과학이지 않습니까? 이것조차도 외면하겠다는 거예요. 아기가 남자로 태어났어. 아기가 여자로 태어났는데도 난 너의 성별이 뭔지 몰라. 그리고 너는 태어나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너의 성별이 뭔지 찾아보도록 해. 아니면 1초면 알 수 있는 거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고가 달라지면 언어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면 사고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교육을 받을수록 성 정체성은 점점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렇죠? 교육을 받지 않은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학이고 학교에 간 적도 없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거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요, 성 정체성에 대해서 찾아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성 정체성. 나는 어떤 성일까를 찾아보라고 하거든요. 이미 알고 있는데.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데 찾아보라고 하니까 그럼 그게 틀린 거였나? 의심하게 되죠.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왜 찾으라고 하냐 말이에요. 왜?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여자로 태어났고 남자로 태어났는데 왜 성별 정체성을 찾으라고 하냐고요. 그래서 교육을 받을수록 성 정체성이 정립이 확실히 돼야 되잖아요. 사춘기가 되면은. 그런데 교육을 받을수록 더 혼란스러워져. 교육을 받으면 정립이 돼야 되잖아요. 뭐든지 확실해져야 되잖아요. 교육을 받으면. 근데 교육을 받았는데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남자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나 여자인가 봐. 내가 지금까지 나 여자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남자인가 봐. 아니면 뭐 다른 건가 봐.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언론 같은 데도 자주 나옵니다. 그런 말들이. 나 다시 돌아갈 뻔했어. 정체성이 남자였다가 여자로 갔다가 여자였다가 남자로 갔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교육을 받을수록.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교육을 안 받으면은 혼란스럽지 않은데 교육을 받으면 혼란스러워지는 것이니까 사실은 이런 교육은 불필요한 교육이죠. 없어야 되는 교육이죠. 무의미한 교육이고 해악이 되는 교육이죠. 이제 차별 요인별로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성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제 출석부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출석부. 저는 이 출석부 문제가 나왔을 때 왜 이렇게 출석부에 집착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예전에 출석부는 남학생들이 1번부터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이 뒷번호로 쭉 나와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 아주 오래전,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일이 아예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자반, 여자반 따로 있었고, 남학교, 여학교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남녀 합반이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남자가 1번부터, 그 다음에 여자는 뭐 31번이나 41번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왜 여자가 뒷번호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은 한 해는 남학생이 1번, 그 다음에는 여학생이 1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죠. 돌아가면서 하는데 또 그 해에 이제 뒷번호로 가는 이제 예를 들어 남자든가 여자는 왜 우리가 뒷번이냐 이걸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이 않았던 것이요. 이 성별에 대해서, 출석부의 성별에 대해서. 근데 이걸 자꾸 논란을 만들어요. 계속 논란을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느냐 하면 이 출석부 추세가 남녀 구별 없이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쭉 정렬을 합니다. 자, 가나다 순으로 하면 좋죠. 뭐 남녀 구별 뭐가 필요 없어. 가나다 순으로 하면 되지. 예, 그런데 실제 제가 교사로서 교사의 업무를 볼 때는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다시 명렬 옆에다가 써놓습니다. 1번 남자, 2번 여자. 그런데 이름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요즘은 어떤 이름을 뭐 남자도 쓰고 여자도 씁니다. 그래서 명렬표를 딱 받았을 때 우리 반에 여학생이 몇 명인지 남학생이 몇 명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녀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였냐면 남녀가 사라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남녀가. 남자라고 하는 것도 없애고 여자도 없애고 그냥 사람만 남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사실 이제 화장실 문제 외국에서 많이 일어나죠. 화장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다음에 뭐 젠더 화장실, 뭐 이렇게 이 문제도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요. 야, 복잡하다. 그냥 화장실 하나로 쓰자. 올 젠더 이렇게 나오잖아요. 올 젠더가 뭐예요? 남녀 구분 없는 화장실로 가겠다는 거예요. 즉, 이 성별 요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 교육은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다워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여자다워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답게 살아야 돼.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를 없애고 나라고 하는 인간만 남게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왜 없애겠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있는데 신체적으로 차이가 나고 호르몬도 차이가 나고 성염색체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분명하잖아요. 너무나 확실하죠. 눈으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저는 요즘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마만 봐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녀를 없애려고 한다는 거예요. 참 있는 것을 없다고 하려는 노력이 이렇게 집요합니다. 그리고 일부분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것이 좀 아찔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전과라고 하는데요. 전과가 있다고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과는 이제 교도소 갔다 온 거잖아요. 자, 그러면 범죄자도 학교 교직원이 가능합니다. 선생님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행정실 직원도 가능하고, 또 행정실무사도 가능하고, 조리원도 가능합니다. 요즘은 방역도우미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학교 지킴이 선생님도 계셔요. 학교 안에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근무를 합니다. 직종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자, 내가 범죄를 저질렀지만 학교에 취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 분은 굉장히 나쁜 짓을 한 분이에요. 현재는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요, 성범죄 조회를 통해서 걸러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범죄자를 걸러낼 수가 없어요. 걸러내는 것 자체가 차별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예. 범죄자를 걸러낼 수가 없어요. 전과에 있다고 차별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전과라고 하는 게 차별하면 안 된다는 요인에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쓰여 있습니다. 성적 지향. 자신이 끌리는 이성이 뭐 이성이든 동성이든 혹은 뭐 복수의 성이든, 그렇죠? 뭐 일부 일처든 일부 다처든, 사실은 이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참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나 이제 학생인권조례에서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지금 차별금지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별 정체성 같은 경우에도 참 이번에 이제 그 올림픽 할 때 문제가 좀 됐었죠. 트랜스젠더 선수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사실은 여성들이 하고 있는 이제 스포츠 종목은 앞으로는 뭐 다 독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이 이제 젠더를 트랜스 하기 전에, 자, 젠더를 트랜스 한다는 게 참 재밌죠. 트랜스포머, 그죠? 어떤 그 외국 뉴스를 보니까 트랜스 에이지도 있더라고요. 나이를 바꿀 거야.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거죠. 젠더만 트랜스 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다 갖다 붙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성의 인권을 가장 침해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만약에 트랜스젠더가 들어온다. 우리나라도 수술하지 않은 분이 여성으로 인정이 됐거든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다음 운동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트랜스 하기 전에 이미 골격이 남자로서 형성이 된 사람인데 호르몬 맞고 그래서 뭐 여성 호르몬이 어느 수치 이상 됐다고 해서 여자로 인정한다고 하는 경우에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그 운동 선수들은 피눈물 흘리는 거죠. 남녀 간의 그 어떤 차별적인 걸 없애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여성의 인권을 가장 차별합니다. 여성들이 설 데가 없어요. 사상이나 또는 정치적인 의견, 이거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죠. 사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공동체를 다 갖고 있거든요. 사회가 공동체 아닙니까? 또 국가라고 하는 게 가장 이제 큰 어떤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바깥으로부터 침략 또는 위해를 강하는 것들을 막아내야 되는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도둑놈이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해. 그럼 막아야 되니까 현관문을 만들어요. 그리고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잠금 장치를 하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어느 사회나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장치가 있는 거예요. 잠금 장치가. 자, 그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어떤 사상과 또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위협하는 사상 또는 정치적인 의견을 가진 교사가 가르친다. 교단에서. 지금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항의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또 이렇게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나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면 요구할 수가 없죠. 왜? 사상 또는 정치적인 의견을 차별하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한에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최악의 인권국가입니다. 독재국가. 그 나라 자체가 얼마나 그 인권이 탄압받는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주체 사상에 대해서 좀 신봉하는 사람들이 좀 드물게 있거든요. 교단에도. 그러나 그분들이 노골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이런 장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이런 장치들이 쉽게 말하면은 잠금 장치를 하나 해놨는데 그 장치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줄줄이 다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국가라는 공동체, 큰 사회 공동체가 와야 되는 거죠.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와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붕괴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는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수업 자료예요. 뉴스에 나왔던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별 요인 중에 학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사람이 학력으로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되죠. 사람을
당연합니다. 그 사람이 고졸이든 중졸이든 대졸이든 뭐 대학원졸이든 아니면은 무학이든 그 학력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나 취업할 때, 그렇죠? 또는 뭐 고등학교 입학할 때, 대학교 입학할 때 진학해서 이 학력의 차이를 두지 않으면 무엇으로 평가하나요? 무엇으로? 스펙으로? 면접으로? 인성으로? 이 스펙과 면접 때문에 얼마나 불공정한 일이 우리 사회에 일어났잖아요. 그죠? 위조한 표창장, 뭐 이런 것들. 그죠? 가짜 증명서들. 인턴하는 것도 요즘은 그냥 백이 있어야 인턴해요. 그냥 뭐 우리 부모님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야. 그럼 내가 스펙 쌓을 자리를 내가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 학생이 알아볼 수 있는 자리가 어떤 데겠어요? 근데 부모님이 좀 권력이 있고 부모님이 그런 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알선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뭐 교수다. 아니면 뭐 의사다. 그럼 그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더 좋은 데 가서 스펙을 쌓는 거예요. 스펙을. 인성을 어떻게 검증하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스펙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원 가야 돼요, 또. 그 스펙 준비용 사교육이 급증하게 될 거예요. 이 학력이라고 하는 걸 사실은 교육부에서 빼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빼지 않고 다시 넣었어요. 교육부에서도 원하지 않던 거고 뺐으면 했던 것인데 이게 다시 또 들어갔더라고요. 이 학력이 들어갔다고 해서 학력 위주의 학력 사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학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중학교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를 했기 때문에 중졸이라고 하는 학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또 고등학교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를 했기 때문에 고졸이라고 하는 학력을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수고한 어떤 성실성 인정해야 되는데 이거 보지 말라고 하면 사회는 이제 무엇으로 봐야 하는가? 예. 스펙, 면접, 인성 이거 남게 되겠죠. 더 불공정한 사회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종교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기독교가 가장 큰 타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주장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본인이 길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고 그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부활로서. 그러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만 가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오라고 하는 그 길로 가야 천국 가는 것이지 야 천국 저기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면 천국 갈 거야? 아니죠. 그런데 기독교는 이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 복음 전파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만 유일하게 구원을 받는 종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다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기독교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종교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진실. 결국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건강한 토론 문화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언제 있었느냐면 여기 보면은 2021년 올해죠. 2월 달에 있었는데요. 요건 이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시위를 했던 부분이에요. 학생 인권 종합 계획 요 계획에 대해서 이제 토론회를 한다고 교육청에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회에 나오는 패널들은 전부 다 일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저 토론회에 참석하고 싶어서 참석하려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 숫자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참가하면 될까요? 영상으로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영상으로 보냈습니다. 교육청에.
짧게 3분짜리를 보냈는데 실제 토론회 때 저의 영상을 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토론회라고 하면서 근데 이게 일반 그 개인 단체에서 하는 토론회가 아니라 국가기관이죠. 교육청에서 하는 서울시민 모두에게 관계가 있는 학생인권 종합계획에 대한 토론회였어요. 그런데 교사가 공식적으로 내가 그 토론회에 참석하겠다라고 요청하고 토론회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달라라고 요청이 와서 영상까지 만들어서 보냈는데도 그 영상을 틀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토론회입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토론회를 믿을 수 없는 거죠. 공정한 토론회, 민주적이지 않죠. 반민주적이고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토론회예요. 이런 토론회를 요식행위로 진행하고 그리고 학생인권 종합계획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 자체가 없는 거예요. 반대편 세력은 혐오 세력이라고. 혐오 세력에는 뭐가 자유가 없어요. 표현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게 당파적인 거거든요. 우리 편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편이 아닌 반대편은 자유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자유를 없애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혐오 세력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도 선택적입니다. 모든 것이 선택적입니다. 공정하지 않아요. 토론 문화, 그들만의 토론입니다. 토론 규칙, 그들만의 토론 규칙입니다. 자유로운 의사표현, 그들만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입니다. 자, 이건 최근에 인터넷에서 좀 난리가 났던 일인데요. 인터넷에 뭐가 올라왔느냐 하면요. 이제 초등학생 또는 유치원생들에게 조직적으로 페미니즘 세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는 시민단체가 이렇게 촉구를 한 내용이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올라온 것들을 읽어봤는데요. 같은 교사로서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싶은 내용들이 거기 실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관심을 두고 이 젠더 교육을 주입할 학생을 선별하는데요. 부모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생. 예를 들면 조선가정. 아이가 부모님께 돌봄을 못 받는 맞벌이 가정 아이. 그리고 부모님과 이제 면담을 할 때도 이 젠더에 대해서 만약에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분들은 이제 따돌림을 시키는 거죠. 학생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강령인지 뭐 주의사항인지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교사가 학생을 따돌립니까? 그리고 어떻게 교사가 정말 돌봄을 받아야 되는 부모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그 아이를 따로 불러서 이념을 주입시킨단 말입니까? 근데 그 조직이 좀 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뭐 이렇게 지역마다 지부장도 있는 것 같고요. 보고도 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놀랍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실에서 초등학교인데요. 만약에 그런 선생님 밑에서 자유롭게 교실에서 토론이 가능할까요? 유치원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까요? 토론이라는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의도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나이가 어려도.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 말을 하면 선생님이 싫어할 거야 라는 걸 아이들 알아. 집에서 배운 거랑 다른데? 교회에서 배운 거랑 다른데? 그럼 믿는 아이들은 위축되겠죠. 나 잘못된 걸 배웠나 봐. 어떡하지?
그럼 위장을 합니다. 가짜로 얘기해요.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가정과 학교가 서로 분리돼요. 교회에서는, 학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 그럼 학교 가면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이런 말 할 수 없죠. 다양해. 그리고 아이들은 내가 하고 있는 그 말이, 내가 쓰는 그 언어가 혐오 표현인지 아닌지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합니다. 교사가 검열하기 전에 아이들이 벌써 검열을 시작해요. 요즘 그 중학생들 또는 초등학생들 중에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면 이렇게 손을 들고 질문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선생님 페미니스트입니까? 이렇게. 그런 것이 이제 교사 톡방에 많이 올라와요. 아이들도 알고 대처하겠다라는 의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페미니스트인지 아닌지를 아이들은 눈을 부릅뜨고 뭐 한다는 거예요? 좀 감별해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애들이. 예전에는 조심스럽게 관찰했지만 요즘 애들은 겁 없이 자라난 세대예요. 그래서 선생님에게도 겁 없이 얘기해요. 선생님, 어떤 페미 맞나요? 아니면은 노골적으로 선생님 남자만 군대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는 이제 약간 돌려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페미니스트인지 아닌지. 아이는 아이대로 선생님을 검열하고 선생님은 선생님들 아이를 검열하는, 검열이 넘쳐나는 교실이죠. 아이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선생님은 교무실에 와서 야, 어느 반에 누가 나보고 페미니스트 아닌가 물어보던데 조심해야 되겠어. 그럼 뭐 검열이죠. 서로가 서로를 검열하는, 자아 비판하는 세상.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자아 비판. 집에서도 자아 비판. 모이면 자아 비판, 학교 가면 자아 비판, 동네에서 모여도 자아 비판, 자아 비판이 넘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자, 이것은 2020년이죠. 2년 전에 그 도서관 교육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거 자각 검열하는 표예요. 어떤 표현이냐면은 차별 언어에 대해서 차별 언어가 있나 없나, 내가 쓰는 말이 차별 언어가 있는지 없는지 서로 체크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모둠 수업을 하면서 서로가 쓰는 말이 차별 언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독서, 책을 읽으면서 이 안에 차별 언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검열해서 쓰라는 거예요. 차별 언어 찾기 수업이. 나는 차별 언어를 이런 게 차별 언어라고 생각해. 아이들이 다 차별 언어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 언어 쓰지 말아야 되겠다. 요즘은 이제 특정 단체의 특정 몇 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이 고운말 쓰기에 대해서 아주 학생들에게 아주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고운말 쓰자. 그래서 아이들이 소리를 꽥 지르고 이제 지나가면 야, 고운말 써. 그런데 제가 아는 그분은요, 정말 막 니은자도 많이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거친 분이었어요. 그 말을 거칠게 하면서도 속은 따뜻한 그런 분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아주 고운 말을 쓰시려고 엄청 노력하시는 남자 선생님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선생님이 고운 말을 쓰자고 지금 얘기한단 말이야? 말의 검열 시대가 됐기 때문에. 말의 검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차별 언어라고 서울시 교육청에 소개된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버님, 어머님, 그죠? 몇 학번이에요? 김 과장은 미혼이라서 몰라 편견 조장 및 차별적 괴롭힘.
여배우는 촬영장의 꽃이죠. 성역할 고정관념이 편견 조장, 차별적 괴롭힘. 학부모 동의서 받아오세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몰이해, 차별적 괴롭힘. 지방대 출신으로 대기업 입사, 지역 학력에 따른 편견 조장 및 비하. 이렇게 다 차별 언어라는 거예요. 이런 언어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다문화, 차별 언어라는 거. 사회 제도, 행정적 용어로 직접 사람을 지칭하여 모욕감을 주면 안 된다. 주인 아줌마, 직업에 따른 성별과 존중하는 태도의 차이를 보이는 행태. 식당에 가서 주인 아줌마, 차별적 언어입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말 하면 안 돼, 이 말 하면 안 돼, 이 말 하면 안 돼. 그리고 말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는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사고에 영향을 줍니다. 그 말 안 돼라고 할 경우에 그 말을 쓰지 않으면 그 사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 틀렸다라고 하는 정신세계가 구축이 되고 새로운 언어로 내가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라고 하면 안 돼. 그럼 뭐라고 해? 그냥 사람이라고 해야지. 그냥 나라고 해야지. 그래? 그럼 남자, 여자는 쓰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무서운 세상이 된 거예요. 언어 검열이라고 하는 무서운 세상. 김 과장은 미혼이라서 몰라. 우리 애는 아들이라서 아주 너무나 짓궂어요. 차별적 언어입니다. 애를 낳아봐야 알지? 차별적 언어입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날도 추운데 벙어리 장갑이라도 사서 껴야지. 차별적 언어입니다. 벙어리 장갑이라고 했다고 해서. 언어가 검열되고 있어요. 언어가. 근데 이것이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라고 하는 사실이고 이미 서울시는 다 뿌려졌습니다. 가끔 이제 요즘 제가 아는 이제 그 성도님들 중에 홈스쿨 하시겠다는 분들 좀 많으세요. 또 선생님들 중에도 홈스쿨에 이제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목사님들도 홈스쿨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홈스쿨링 매뉴얼이 벌써 나왔습니다. 교육청에서. 홈스쿨 할 것을 예상한 듯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야 우리 엄마 나 홈스쿨 시킨대. 야 그러면 너 홈스쿨 안 하겠다고 해. 매뉴얼 딱 나와 있어. 친구들이랑 놀고 홈스쿨 하면 친구도 없는데 부모님한테 너 홈스쿨 안 하겠다고 얘기해. 다 나와 있어. 여기 매뉴얼이 2020년도에 쫙 나와 있어요. 네가 돈이 없어서 홈스쿨을 한다면 근데 요즘 돈 없어서 홈스쿨 하지 않습니다. 다 뭐 의무교육이라서 나라에서 돈 다 대주고 밥도 다 먹여줍니다. 어떤 그 교육에 대한 가치가 달라서 홈스쿨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막느냐? 네가 싫다고 얘기해. 그래서 엄마에게 싫다고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들어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신고해야죠. 신고. 내 자녀가 나를 신고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나는 홈스쿨 하기 싫은데 아이들은 새로운 거 친구도 없는데 홈스쿨 하라고 그러면 당황합니다. 대부분 다. 부모님들의 설득에 의해서 아이들이 믿는 가정의 아이들이 홈스쿨을 실시하거든요. 처음부터 홈스쿨을 좋아하는 아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홈스쿨링 거절하는 매뉴얼이 탁 나와 있어요. 자녀들에게 이것도 미리 가르치세요. 홈스쿨링 할 때 엄마한테 거절하는 했다고 해서 네가 아동학대로 엄마를
고발하게 되면 너는 엄마 아빠 떠나서 너 혼자 시설에 가서 몇 달 살아야 되고 우리는 못 만날 수도 있다. 자녀에게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이들은 무심결에 신고할 수 있고요. 친구가 신고할 수 있어요. 그 아이의 친구가 친구 우정으로 생각해가지고 저 친구가 매일 학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친구가 홈스쿨에서 학교 안 나오면 자기는 밥 혼자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학교 나와야 되니까 야 내가 너네 엄마 신고해 줄게. 그러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던 얘기죠. 위례별초의 그 유명한 선생님인데요. 이분이 이게 교무실에 있는 파티션이에요. 교무실 파티션에 저렇게 많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런 걸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실제로 퀴어 축제 했던 영상을 틀어주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일에 대처하고 항의하고 학부모로서 내 아이를 지켜야 됩니다. 다 뺏깁니다. 뺏기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이 싸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은 학부모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아이의 교육은 누가 책임지는가? 내가 책임집니다. 내가 보호자이고 내가 권리가 있습니다. 학부모의 권리가 있습니다. 내 아이가 사고 치면 누가 갑니까? 내가 가서 수습하지 않습니까? 책임을 내가 지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어떤 교육을 받을 것인지는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학부모의 선택권을 아예 고려하지 않아요. 학생의 선택권도 고려하지 않아요. 남자답다, 여자답다 라고 하는 말을 나는 가르치고 싶은데 남녀 이분법을 나는 가르치고 싶어. 이게 맞다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내 자녀도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으로 교육시키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그거 잘못됐다라고. 자, 그러면 차별 없는 학교에서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된다고 쳐보세요. 차별을 당하는 다수의 국민, 이 세상은 남자와 여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의 국민이에요. 결코 소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다수의 국민들은 국가에서 제외가 되는가? 소수가 차별받는 거를 그렇게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국민 대다수가 차별받고 제외되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외면하겠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오래 있었던 일인데요. 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강남의 명문고등학교에서 젠더 문제가 실제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평등법이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벌써 출제가 되었어요. 여기 뭐냐면은 성별 이분법에 대해서 이거는 다양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암시적으로 남녀 이분법을 주장하는 사람, 우리처럼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다. 생물학적인 구분 또는 남자 역할, 여자 역할이 있는 것이고 제3의 성이란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지문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벌써 1학년 기말고사, 정기고사 문제, 영어 문제에 젠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문의 자유가 말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참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 지금 영어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영문학이 완전히 젠더화되었어요. 네. 정말 셰익스피어의 문학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영문과에서 이상한 거 배웁니다, 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이제 고전 문학입니다. 고전 문학이고 이쪽에 있는 것은 요 그림 이제 서동요 원본인데요.
이제 고전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회의 어떤 옛날 그 당대의 사회 문화적인 맥락을 바탕으로 비판해야 돼요. 지금의 잣대로 그거를 비판하면 그건 문학도 아닌 거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본이 뭐냐면은 당대의 배경이라고 하죠.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 맥락을 살펴서 그 작품을 살피는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 문학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죠. 그런데 이런 문학들을 젠더주의로, 문학뿐만 아니죠. 다른 과목들도 젠더주의로 다 재부팅 하겠다는 거예요. 올해 내려온 자료입니다. 이게 이제 초등학생용 읽기 자료입니다. 양성평등 주간에 읽기 자료이고, 선녀와 나무꾼과 선녀. 이게 우리나라 사람 다 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무꾼의 혐의, 목욕을 훔쳐봄, 날개옷, 갈취, 결혼 협박,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지 않고요. 이제 선녀가 나오는데요. 이 나무꾼과 강제로 결혼했지만 결국 하늘나라로 돌아온 그 선녀는 현재 선녀 가족부 장관으로 일하고 있다. 선녀 가족부? 어제 많이 들어본 가족부죠. 가족부. 그 가족부에는 가족은 없더라고요. 가족부에 가족이 없는 거 알고 계신가요? 가족부에는 패밀리가 없어요. 젠더만 있지. 선녀 가족부 장관으로 일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나라 정부의 새 신년사가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더 이상 폭력의 편에 서지 맙시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 프로파간다라고 해요. 선동이라고 하죠. 선동. 아유, 선녀 가족부. 딱 나와가지고 이제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서울신문 젠더연구소,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동기획. 자, 나무꾼과 선녀, 선녀 가족부 장관의 선동으로 끝났습니다. 나무꾼과 선녀는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 그 옛날 이야기를 먼저 배경이라든가 이런 거 맥락, 사회 문화적 맥락을 통해서 배운 다음에 지금의 눈으로 본다면 나무꾼이 이걸 훔친 거는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있지. 그런데 그때는 아마 나무꾼이 결혼을 못해서 힘들었나 봐. 얼마나 결혼하고 싶으면 그랬겠어. 근데 그 정도 비판이면 되는 거거든요. 더 이상 폭력의 편에 서지 맙시다. 자, 딱 느낌이 오죠. 남자는 가해자라고죠. 이건 중등입니다. 서동요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 거예요. 선화공주하고 이제 무왕 얘긴데요.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 서동요라는 노래를 무왕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퍼뜨려가지고 선화공주랑 결혼했다. 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색을 하고, 아버지 저는 처음부터 계속 말해왔습니다. 제 말을 모두 모아서, 여러분 아까부터 제가 말 얘기 많이 했죠. 말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핵심 주제가 되고 있어요. 말을 모두 모아서 서동의 목에 걸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너에게서 변명의 말을 빼앗을 것이다. 그리고 평생 내 말의 무게를 진 채로 광장에 서 있어라. 내 노래를 따라 부른 이들도 너를 보며 깨닫는 바가 있겠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그들도 너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언행의 가책을 느끼며 살게 할 것이다. 자기 검열이죠. 너와 마찬가지로 함께 노래를 부른 그 언중들, 그들도 반성해. 서울신문 젠더연구소, 서울시교육청 공동 기획한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 서동요의 얘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왜곡이라고 합니다. 무왕은 선화공주와 결혼했어요. 역사가 왜곡되는 거죠. 이런 게 역사 왜곡이에요. 이 서동요는 또 해석이 좀 다르기도 해요. 학자들마다.
그러나 어떤 그 선동을 위해서 이렇게 왜곡되고 있다는 거예요. 문학이 무엇이든지 다 젠더주의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냥 여기 보면은 중요한 건 볼까요? 여기 보면 사랑이 아닌 폭력입니다. 폭력이라는 말 많이 나옵니다. 폭력. 이 폭력은 이제 정신적인 폭력, 특히 언어 폭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에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올해 그 성평등한 N행시 공모전입니다. 이게 어떻게 내려온 거냐면 그 양성평등 주간이었거든요. 양성평등 주간인데 이 포스터를 보면요. 양성평등 주간에 성평등 글자 크죠? 양성평등은 어디 있을까요? N자에 아주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찾으셨어요. 양성평등. 아주 작게 여기 양성평등 요만큼 들어가 있고요. 성평등입니다. 예전에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양성평등 쓰다가 성평등을 조금씩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거야. 아이고 너무 그 과민하지 마시고 똑같은 거예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성평등이 저렇게 큰 글씨로 나오기 시작하고 양성평등 주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안 고쳤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양성평등인데 아주 작은 글씨로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삐딱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공모 내용을 보면은 성인지 뭔지 알죠? 성인지 젠더입니다. 감수성. 감수성 넘치죠. 지성이 아니라 감수성입니다. 감수성. 그 다음에 스쿨 리디오. 어디 많이 들어봤죠. 미투. 자, 요거를 가지고서 N행시를 자유롭게 작성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제가 요 결과도 나왔었는데요. 공감상이라고 하는 거 받은 건 학생 작품이에요. 제가 놀란 것은 학생이 이걸 썼다는 게 놀랐어요. 실제 학생입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성별 항목은 수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올 세상은 성별이 상관없는 세상일 테니까요. 이 학생은 정확히 여기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N행시를 써서 응모를 한 거예요. 그리고 상을 받은 거죠. 앞으로 올 세상은 성별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 성별이 상관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학생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감상 받았더라고요. 요것도 보면요. 함께 바꿔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남자답게, 요 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남자답게, 여자답게. 저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답게, 여자답게 쓰지 마. 대신에 나답게로 써. 그 다음에 급훈에 혹시 그런 거 있어? 여학교에 뭐 여자답게 있어? 그런 거 고쳐. 이 말입니다. 급훈, 교훈, 급훈, 교가 이런 거는 벌써 한번 검열해서 교육청에 보고 다 됐습니다. 올해. 그 다음에 교가에 성별 고정관념 있지 않나요? 네, 올해 다 검사해 갔어요. 줄서기 할 때 혹시 남자 앞으로 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여자가 앞으로 오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줄서기, 임원 선거할 때 동아리 구성에 성별 구분이 꼭 필요할까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별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포츠 활동할 때 누구나 원하는 종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요. 축구할 때 남자 축구팀 만들면은 큰일 납니다. 남자 축구팀 만들면. 그런데 여학생을 찾아서 축구팀에 넣는 거는 이거 참 힘든 일이에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여자를 여학생을 찾아가지고 축구팀에 넣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래도 여학생을 축구팀에 넣겠다라고 하는 공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이제 가끔 학교에서 축구 경기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각 팀에 여학생을 한 명씩 넣기도 해요. 이런 규정 때문에. 또 여기 보면요, 이제 다름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도록. 다름이라고 하는 말 많이 나오고 다양성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교라든가 가족 형태 나오죠. 가족 형태. 그다음에 신체 조건, 인종, 피부색 등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요. 그래서 차별이라는 말도 계속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하면 안 돼. 차별금지, 차별금지, 차별금지. 차별금지하면 안 되니까 차별금지법 만들어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행사도 합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 시간에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만들면 어떻게 만들까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지금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거 실제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이미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과 혐오를 평등과 존중으로, 성별 비하 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잘못된 표현은 분명히 차별 혐오라고 말하고 고쳐 나가요. 그래서 고운 말 쓰고 바른 말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슨 말을 써야 돼요? 거친 말 쓰고 틀린 말 쓰나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거룩한 말을 써야 됩니다. 거룩한 말. 주님께서 주신 말. 우리에게 허락된 거룩한 말. 남자와 여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전율을 느껴요. 아니, 주님께서 이때를 아셨단 말인가? 왜 그냥 종들이라고 하지? 남종과 여종이라고 거기 구별을 해놓으셨지? 이 마지막 때는 남녀 구분이 희미해질 것을, 마귀가 남녀의 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는 음모가 있을 걸 아셨던 거죠. 남종과 여종에게 차별 혐오라고 말하고 하나씩 고쳐 나가요? 아닙니다. 혐오, 우리는 더러운 것을 혐오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싫어할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다름이 다 옳음은 아니거든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체가 너무나 분명하게 다 드러났어요. 이제는 적이 누군지 내가 알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적은 다 드러나 있어요. 너무나 분명해졌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너무나 분명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죠. 내가 학문을 하는 이유, 제가 교사인데요. 교사를 하는 이유, 내가 이 직업을 가진 이유, 내가 이런 은사가 있는 이유, 나에게 하나님의 물질을 주신 이유, 또 뭐 굉장히 아름답고 노래도 잘 부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 미모를 주셨으면 그 미모로 뭔가 주님을 위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 그런 은사가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 평생 주를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지금 부르십니다. 이 전쟁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부르십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세요. 적은 너무 분명해요. 영적 전쟁에서. 주님 앞서 싸우고 계십니다. 함께 싸우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싸우지 않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없습니다. 천국 없습니다. 이기는 자가 가는 데가 천국이에요. 이기는 그에게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어요. 싸우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천국 갈 거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전쟁에 타고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있고 주님 싸우는 곳에 내가 함께 싸우는 자가 주님이 주인이신 천국 백성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물러설 때도 없고 머뭇거릴 필요도 없고 이건 마지막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해서 다시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기적처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말아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복을 받기만 하고 주님께 은혜를 받기만 하고 주님께 갚음이 없는 정말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지만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맞서 싸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끝내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싸우는 주의 종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싸우고 있는 모든 격전지에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치고 피곤하여 낙심한 주님의 군사들이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육진경 교사님 교육 현장에 대한 그 생생한 강의를 끝까지 잘 들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평소보다 강의가 좀 시간이 더 연장됐는데도 뒤로 갈수록 우리 조회해주고 계신 분들이 더 많아져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님, 우리 선생님 통해서 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지금 차별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제정되기 전에도 연성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국가인권위헌법이 제정된 후에 국가인권위헌법의 차별금지 조항을 인권의 이름으로 차용한 각 시군구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시민인권조례, 각종 인권조례를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 특히 미래 세대에 양육하고 있는 교육 현장에 얼마나 광범위한 잘못된 그 사상들이 지금 번지고 있는지 우리는 좀 생생히 살펴봤습니다. 특히 남자와 여자의 그 인간의 성에 관한 그런 두 가지 성만 인정된다는 하나님의 성경적 진리를 끊임없이 해체하려는, 제3의 성을 인정하려는 그런 젠더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교제 문화 행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것을 앞장서서 시험 문제까지 하려고 하는 이런 현장들이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공교육 현장에서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지금 자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가 또 봤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라고 하는 그 잘못된 그 성혁명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로 분별해서 사용하는 언어조차도 혐오, 편견, 차별 언어라고 규정을 해서 그러한 올바른 언어조차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말 사상 통제, 양심 통제, 언어 통제의 상황이 지금 교육 현장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스스로를 검열하는 교사와 학생들이 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들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성혁명 사상의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젠더의 사상의 확산과 그리고 혐오, 편견, 차별금지라는 이음 아래 성경적인 진리를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 핵심 목표인데, 이것의 주된 전쟁터가 우리 자녀들이 정말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교사 선생님이 우리 육진경 선생님의 체험적인 그런 내용과 지금 생생한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육 현장이 거짓되고 음란 정당화 학문과 메시지로 오염돼가는 현실에서 지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의 사명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모두의 기도할 때 시편의 78편의 구절을 통해서 활과 무기를 가졌던 축복받은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라는 것을 탄식하시는 부분이 시편에 나오는데요. 그 결과 에브라임 지파는 그 78편 68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해 갔다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가 여러 곳에 계시지만 우리 주님 거룩한 선한 싸움, 거룩한 진리를 가지고 음란한 거짓과 싸우는 그 전쟁터에 우리 주님 계시고 우리 주님이 이 전쟁 같이 싸워서 이기자고 믿음의 성도들을 군사로 부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오늘날의 시대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음성이 있습니다. 지금 신구약의 성경은 믿는 모든 분들이 살아가는 세대가 선한 싸움 전쟁터이고 그런 선한 싸움에서 우리 주님의 명령이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교육 현장 지켜내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 박은희 대표님 학부모로서 이 싸움을 막아서기 위한 학부모들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전문 의사로서 우리 김지연 약사나 임영진 원장님 같은 전문가들도 부르시고 또 현지 교사로서 이 싸움에 앞장서도록 또 부름받아서 순종하면서 헌신하고 계신 우리 육진경 교사님과 또 함께하는 우리 교육회복연합의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의 우리 교사분들도 계십니다. 전국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6만 교회 그리고 600만 그리고 1000만 성도 중에 정말 얼마나 많은 교사분들과 교수님들, 교육관계자분들, 교육정책 담당자들이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지금 활과 무기를 정말 부여받은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지금 선한 전쟁터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명령에 잘 들으시고 함께 순종해서 싸움터에 물러난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싸움에 더러 적극 나아간 유다 지파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 그런 유다 지파를 본받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몸된 교회에 몸담은 수많은 교육 전문가들과 학부모들과 교사들, 교수님들, 교육정책 담당자들이 함께 일어나 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육진경 교사님 앞장서시는 전국교육회수협회복연합 감동받으신 분들 우리 육 교사님께 연락하셔서 정말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더 많은 그리스도 기독교 교사들, 교수님들, 교육정책 담당자들을 깨워내고 그것에서 악한 교육정책, 하나님 대적하고 복음에 반하는 잘못된 교육정책을 막아서는 활동해 주시고 학부모님들도 우리 또 박은희 대표님 본받아서 지역적으로 또 각각 영역적으로 이 영역 막아서는 정말 좋은 학부모 단체들 막아서서 잘못된 교육정책을 학부모로서 막아서는 이 귀한 전쟁 해주시고
여러분, 이 전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텐데 지치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끝내 이기는, 그래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우리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구현돼서 끝내 우리 주님 다스리시는 그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도 이루고 또 우리가 그 나라에도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육진경 교사님 강의 감동되시는 대로 아직 정말 권면해주고 계시는 많은 학부모님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교사님들께, 또 교수님들께 시청 권면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해외의 교육정책 담당자들도 깨어나는데 귀하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고 오늘 강의 말씀 일정 마치겠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교회를 깨우고 국민을 깨우기 위한 전국 각 지역에서 기독교 연합단체가 주관하고 있는 차근법 공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미 전라남도 기독교연합회에서 9월 9일 진행했고, 부산과 경북에서도 기독교연합단체와 성수야본부가 진행했으며, 이번 주에는 인천 기독교총연합회와 전북 기독교 성수야본부와 그리고 전주 기독교연합회가 또 차근법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울산과 인천이 또 열리고 경남도 열릴 뿐만 아니라 10월 6일에는 서울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지금 서울 지역의 이 차근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공청회가 10월 6일 다음 주 수요일 10시 오전입니다. 프레스센터에서 열립니다. 우리 서울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님 김봉준 목사님과 친학중 서울 성수야본부 대표회장님, 그리고 원성웅 진평년 대표님, 그리고 이재훈 온누리 교회 목사님, 전용태 변호사님들이 또 인사해 주시고, 서울대 법대 최대권 교수님, 고려대 법대 학장이신 김일수 교수님, 숭실대 김용훈 교수님, 한국교총회 회장이신 하윤수 대표께서도 오셔서 격려사를 해주시며, 김철영 목사, 또 김혜재 서울 민주당 의원이 오셔서 국회 상황 소개하고, 서헌재 교수님과 음선필 교수님, 그리고 제가 발제하며, 토론에 김인영 장로님, 이현영 국민을 위한 대안 대표, 김은구 트루스 포럼 대표, 이혜경 학부모연합 대표, 이상현 교수님들이 토론도 하고 공동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특히 주관기관이 한교총, 한국교회 개신교 총연합단체인 한교총이 주최하고, 세계성수야본부가 주최하고, 서울 기독교 총연합회와 서울 성수야본부, 그리고 서울 납별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합이라고 하는 서울 지역과 전국에 있는 우리 반대 막아서는 교회의 연합단체와 시민단체가 총동원돼서 정말 평등법 차별금지법의 해악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와 깨어난 국민들은 강력하게 평등법을 반대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려고 합니다. 여건이 되시는 대로 이 공청회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공청회 상황을 저희 차바와 또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할 텐데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 또 이 상황을 지금 한국교회와 국민들을 깨워내는데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이요. 다음 주 강의 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강의는 우리 유현모 교수님 모셨는데요. 현재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의 분자유전학 담당하시는 아주 의학의 최고 권위자이십니다. 그리고 신실한 우리 또 이 성도님이신데요. 지금 무엇보다도 의료 분야에서 기독교적 복음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귀한 저술과 강연 활동을 많이 해오신 분입니다. 남자 여자 이외에 제3의 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의학 지식에 의해서 정당화되고 있는데, 정말 의학의 최고 권위자께서
남자 여자의 이외에 다른 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것으로 저희가 기대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의학 지식이 젠더를 정당화하는데 정말 우리 유현모 교수님처럼 정확한 복음과 복음의 진리 복음적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전문가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과학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거짓 사상을 깨뜨리는 이런 귀한 강연과 저술 활동을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유현모 교수님 강의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 정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서울공청회와 평등법 차별금을 막는 서울공청회,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차바 강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 오늘 특히 육진경 교사님 강의를 통해서 먼저 이 방송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하시며 계속해서 이 전쟁 우리 주님과 함께 피하지 않는 선한 싸움 승리하는, 함께 주 안에서 군사된 승리하는 군사 되시기를 권면드리고, 아직 깨어나지 못한 우리 주위의 수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양심적인 국민들을 함께 깨어내서 이 전쟁 승리하는데 선봉대로 앞장서시는 우리 차바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육진경 교사님 통해서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생한 거짓과 진리의 전쟁, 음란과 거룩의 전쟁, 우리 미래 세대의 영혼을 놓고 싸우는 치열한 전쟁터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정말 선한 하나님의 교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워야 하는지 육진경 교사님의 삶과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육진경 교사님의 이 강의를 통해서 전국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수많은 교사들과 교수들, 교육정책 담당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 선한 전쟁에 대거 일어나는 거룩한 전사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감동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어난 수많은 교사들과 교수들이, 교육정책가들이 정말 오염돼가는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을 거룩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지켜냈다라고 하는 이 승리의 전쟁을 보고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와 교수들, 교육 전문가들을 깨워주시고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교사들을 깨워내는데 하나님 귀하게 활용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강의가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육 영역에서 부름받은 수많은 성도들을 깨워 그곳에서 거룩한 전쟁을 일으키는, 거룩한 군사를 일으켜 승리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 기폭제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강의 시청하고 있는 수많은 전 세계 그리고 국내의 성도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전쟁에 부름받은 군사라고 하는 이 정체성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전쟁 기도하며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하나님 다스리는 그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는 거룩한 축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정말 이 방송 시청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수가 6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한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에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들을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